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진영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주제는 중국 전국 지난시대 원관묘의 형성과 성격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국 지난시대 원관묘의 변천에 대해 살펴본 후 이후 중국 원관묘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관묘란 무엇이냐면 토기를 장구로 사용한 무덤을 말합니다. 이런 원관묘는 중국의 기원전 5000년에서 6000년 이전에 해당하는 신석기 시대 전기에 이미 등장을 한 묘제이고요. 근데 이것이 역사 시대인 전국 시대, 지난 시대에 이르러 일부 지역에서 다시 양적으로 증가하며 유행을 하였던 묘제를 말합니다. 그림에 보고 계신 분포도를 보시면은 제가 유적의 편년에 따라 색깔을 달리 표시해서 지도에 찍은 것입니다. 이를 보면 먼저 전국시대에는 현재의 하북지역과 북경 지역에 집중적으로 원관묘가 분포하며 유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장강 이남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확산하여 분포하는 것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관에 사용된 토기는 지역에 따라서 형태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성에서 지역적인 특징, 그러니까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시대 원관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시대 원관묘는 그러니까 원관의 조합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단홍식, 그리고 합구식, 그리고 다홍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수량은 이 중에 합구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다홍식이 많으며 단홍식이 가장 적은 수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림에서 가장 좌측에 해당하는 한 개의 토기를 장구로 사용하는 것이 단홍식이고요. 중간에 있는 두 개의 토기의 구연부라고 하는 토기의 아가리죠. 이거를 두 개를 서로 맞붙여서 장구로 사용한 것이 합구식입니다. 이 합구식이 원관묘 전체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홍식은 그림의 가장 우측에 있는 것인데 3개 이상의 토기를 조합하여 장구로 만든 형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관묘는 모두 당시 일상생활 토기죠. 그러한 용기가 사용된 것들이고요. 이는 실제 원관묘 근처의 주거지대에서 출토되는 토기품과 동일한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대의 원관묘는 원관의 조합 방식은 전국시대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토기의 형태죠. 기종별 형태의 변화가 명확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원관 전용의 토기로 제작된 통영옹이라는 것의 기종의 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 원관묘에서 같이 출토되는 부장품은 발견되는 사례가 아예 없거나 혹은 매우 소략하게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부 존재하는 부장품도 다른 묘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굉장히 간소한 편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장신구류가 출토가 되는데요. 그림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동물형 토기, 그리고 우측에 있는 석재나 토재를 사용하여 만든 그런 구슬이나 방추착 같은 것이 확인되고요. 지난 시대 이후로는 당시 통용되었던 화폐가 추가적으로 부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장품은 소략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원관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관묘의 두 가지 쟁점은 과연 이 역사시대 원관묘에 반영되어 있는 상장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음으로 이 원관묘의 실제 죽음에 이른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장자죠. 이 원관묘에 매장된 피장자는 과연 누구였고 어떠한 이유로 이들이 원관묘에 매장이 된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의뢰입니다. 상장의뢰는 크게 관각제도와 합장으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관각제도는 이제 여러 선진 문헌에서 보면 당시 중국에서는 신분에 따른 관각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관묘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이 된 것이 있어서 여기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이 임치제고성이라는 유적에서 발견된 온관묘인데요. 조사된 온관묘죠. 이 온관묘를 보면 먼저 온관이 보이고 그 묘광, 온관이 있는 묘광에 이 가측이죠. 제일 가장자리 측에 보면은 이렇게 곽을 안치하기 위해 시설한 토축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목재는 이미 썩어서 사라졌지만 그 흔적만 일부 남아있는 것이고요. 본래는 이렇게 곽이 조성이 되었고 그 안에 온관이 내장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의 두 사례는 석재를 이용해서 이제 곽을 만들고 그 안에 온관을 내장한 것인데 이는 관각제도의 예제가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장인데요. 합장은 거의 이제 지난 시대 이후로 유행하였던 상생 의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부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혈연 관계로 묶인 종속된 그러한 관계에 있는 피장자들을 한 묘광 안에 같이 매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무덤을, 그러니까 장구죠. 시신이 안치된 장구를 2개 이상의 장구를 하나의 묘광 안에, 하나의 무덤 안에 안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관묘에서도 일부이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확인이 됩니다. 온관과 온관을 같이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온관과 전혀 다른 묘제, 목관묘라든지 일반적인 토관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장된 시신을 같이 합장하는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다만 아직 발굴조사 자료의 한계와 온관묘 자료의 양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매장 시간의 순서라던가 이 장구의 차이가 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아직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는 향후 자료의 증가, 신발견을 좀 기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장자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관묘의 피장자는 온관묘에서 출토되는 인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인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아동이면 아동, 성별의 차이면 성별의 차이, 성이면 성인, 이러한 인골들이 출토되는 온관묘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온관묘에서 출토된 인골들은 절대 다수가 아동, 그러니까 유아의 인골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그림, 사진들이 그 예이고요. 실제로 일부 온관묘 유적에서는 온전하게 남아있는 유아의 그런 유해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은 성인의 인골인데 이는 전체 수량에서 보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예. 해서 왜 이 사망한 아동이 주로 아동이죠. 이 아동들이 왜 온관묘라는 장구를 무덤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을까? 이는 우리가 이제 문헌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1번의 문헌을 보면 무복지상이라는 상을 당했을 때는 와간을 장구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무복지상이 과연 무엇인가? 이는 2번의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의례라는 문헌인데 이를 보면은 8세 미만의 사람이 죽었을 때 모두 무복지상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무복지상은 8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망의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질병이라든가 살인 혹은 기타 각종 재해 등을 이유로 일찍 죽음에 이르게 된 특수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된 무덤이 와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헌에 기록된 와간은 현재 고고학적 자료로 추정해 보았을 때는 우리가 온관묘로 지칭하고 있는 무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타 3번과 4번은 이런 와간과 무복지상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헌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